자, 엘니뇨와 라니냐. 여러분들 엘니뇨와 라니냐는 1학년 때 많이 배웠잖아, 맞지? 잘 배웠을 건데 원인이 뭐였죠? 엘니뇨와 라니냐의 원인은 뭐였다? 바람, 바로 무역풍 세계의 변화지. 참고로 엘니뇨와 라니냐는 태평양 중에서도 바로 적도 해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적도 지역에 바로 부는 바람 바로 무역풍이잖아, 맞지? 이 바람의 세기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수능 문제 이 역시 항상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개념 배우는 건 한 30분밖에 안 될 건데, 자, 이거 문제로 항상 나와. 올해도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15번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인데,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인. 자, 아까 무역풍이라 그랬는데,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 라니냐는 무역풍의 강화. 이게 원인입니다. 어쨌거나 무역풍의 세기가 변하면서 적도 해류 세기가 변하면서 양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모식적으로 좀 표현한 건데 그냥 똑같아. 지금 평상시는 만약 무역풍 세기가 두 칸이라면 현재 강화되는 자, 라니냐 무역풍 강화 그리고 현재 엘니뇨는 무역풍 약화. 어쩌면 이게 원인이라는 것. 자, 그러면 평상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게 되면 이 무역풍에 의해서 어떤 해류가 형성되지? 적도 해류였죠. 참고로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로 하면 북적도 해류, 남반구로 하면 남적도 해류. 어쨌거나 이 적도 해류 따라서 현재 오른쪽, 동쪽에 있는 표층에 있는 물들이 서쪽으로 이동되게 된다는 거지. 자, 물론 가운데 보게 되면 어쨌거나 서쪽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쪽이 낮아지면서 이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약하게 흐르는 반대로 흐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뭐였죠? 적도 반류였지? 적도 반류. 근데 이거는 지금 다루지 않아. 무시해도 돼. 어쨌거나 지금 적도 해류 생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모여갔기 때문에 서쪽으로 해수면도 높아지지만 수온도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는 표층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해류가 들어오겠지. 자, 해류가 바로 뭐냐면 캘리포니아 해류와 페루 해류입니다. 한류야, 난류야? 한류지. 차가운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로 다 안 채워져.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바로 또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쨌거나 용승과 한류가 유입되면서 이 동쪽 해역은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낮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이 서쪽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아주 후덥지근하지. 이거 따뜻한 물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야. 됐나? 자,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공기를 데우겠지. 공기를 데우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워지면 뭐합니까? 상승.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상당히 많아. 구름 많으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지. 됐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지? 자, 갈게. 이 친구, 완전 이 친구 날 속이고 있네, 이거. 응?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상시는 평이라 썼고, 엘니뇨 일어났을 때, 라니아 일어났을 때, 현재 서쪽 해역과 동쪽 해역의 특징을 한번 정리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평상시에, 자, 따질 것은 해수면 높이와 온도 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아까 해수면 높이. 자, 서쪽이 높습니까? 동쪽이 높습니까? 서쪽이 높지? 현재 표층 있는 물들이 서쪽으로 모여갔기 때문에. 맞지? 높고 이쪽은 낮고. 그래서 왼쪽은 서쪽 해역의 특징, 오른쪽은 동쪽 해역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해수면의 온도. 해수면의 온도. 자,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갔잖아, 맞지? 그럼 서쪽은 높을 것이고 동쪽은 낮을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동쪽 같은 경우는 한류가 유입되고 그리고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자, 기압 분포. 자, 서쪽은 이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공기를 데워서 공기가 상승할 겁니다. 상승한다는 말은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압이 낮고 이쪽 기압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만 하면 뭘 받는다? 구름 만들어. 그래서 이 서쪽 해역에 현재 구름이 많고 강수량도 많은 거지. 자, 그런데 이 동쪽 해역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공기를 냉각시켰기 때문에 공기가 무겁습니다. 상승 잘 못해. 그래서 하강 기류가 잘 만들어지고 아주 건조하지. 자, 이 지역은 바다까지는 좀 건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구름 강수량이 적습니다. 자, 이게 평상시의 특징. 자, 근데 봐봐. 자, 이런 극단적인 동서간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역풍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동서간의 차이는 무역풍 때문에 생긴다. 자, 그러면 무역풍이 강화되면 이 둘의 차이는 커지겠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동서간의 차이는 무역풍 때문이다. 그래서 무역풍이 강화되면 이 차이는 커질 것이다. 바로
라니냐 때는 이 차이가 커질 겁니다. 반대로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될 거니 이 차이도 작아지겠지. 나중에 문제 계속 많이 물어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엘니뇨 한번 볼게. 자,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된다. 자, 무역풍이 약화된단 말은 지금 자, 바람이 세기가 약화되면서 해류 세기도 약화되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원래 100씩 보내던 걸 50밖에 안 보내. 맞지? 자, 그럼 이쪽 해수면은 낮아지겠죠. 원래 100씩 받던 애가 50밖에 안 받을 거니까. 근데 동쪽 같은 경우는 100씩 주다가 50밖에 안 준단 말은 지가 가진 게 많은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는 표층이 있는 따뜻한 물을 적게 받죠? 수온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지. 반대로 동쪽 같은 경우는 지가 많이 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한류 유입과 용승도 약화되겠지. 수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됐나? 이런 변화 생길 거야.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서쪽 해역은 해수면이 내려간다. 반대로 동쪽 해역은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자, L은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엘니뇨 일어났을 때 서쪽의 변화, 엘니뇨 일어났을 때 동쪽의 변화. 됐지? 자, 해수면의 온도는 서쪽은 내려가겠죠. 원래 따뜻한 물을 100씩 받다가 50밖에 안 받을 거잖아. 맞지? 자, 반대로 자, 해수면 온도는 현재 동쪽 해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씩 주다가 50밖에 안 주면 지가 가진 게 많은 거잖아. 그리고 한류 유입과 용승도 약화되었지. 차가운 물이 적게 들어와. 그럼 수온이 올라가겠지. 그렇지? 자, 엘니뇨 때 이 서쪽 지역 수온이 내려갔죠? 그럼 상승을 잘해 못해? 상승기를 잘 못 만들겠죠? 맞지? 현재 우리 기압 어떻게 될까? 상승이 잘 되는 게 저기압이잖아. 맞지? 그러면 상승 잘 못한다면 기압이 약간 올라가겠지. 기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기압이 좀 올라갑니다. 반대로 자, 동쪽 해역은 수온이 어떻게 됐죠? 동쪽의 수온은 좀 높아졌지. 그럼 공기를 데우겠지. 공기 데운단 말은 공기를 상승시키겠지. 그럼 기압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서쪽 해역은 상승 기류가 약화될 거야. 공기를 잘 못 데울 거니까 온도 내려가서. 맞지? 그럼 구름과 강수가 적어지고. 반대로 동쪽 해역은 수온이 좀 더 높아지면서 공기를 데워서 상승시켜서 구름 만들 거니까 강수가 좀 더 늘어나겠지. 됐나? 발생 현상도 별거 아닙니다. 홍수나 가뭄 이런 거야. 발생 현상도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서쪽 해역 같은 경우에 엘니뇨 때 강수량이 줄었다. 평상시보다 비가 줄었다. 뭐지? 가뭄 되겠죠. 가뭄 이런 거야. 별거 없어. 이런 것만 물어보. 극단적인 것만 물어봅니다. 자, 동쪽 해역 같은 경우는 비가 갑자기 많아졌네. 원래 건조한 지역인데 비가 많이 생겼어. 홍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홍수.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용승의 강도가 있는데 용승의 세기가 있는데 많이 빠져나가야 한류도 많이 유입되고 용승도 강화되는 거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맞지? 근데 지금 엘니뇨는 무역풍 강화 약화. 약화. 그러면 빠져나가는 물이 적지. 그럼 용승이 강화야 약화야? 용승이 약화죠. 약화지? 많이 빠져나가야 이걸 채우기 위한 것들이 다 강해질 건데. 맞지? 자, 여러분들 라니아는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자, 라니아는 다 반대로 엘니뇨의 반대로 다 강화되는 거잖아. 맞지? 정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라니아는 엘니뇨의 반대. 자, 요거 그림 표현한 건데, 지금 평상시와 엘니뇨. 참고로 요 초록색이 뭐냐면 해수면의 경사. 자, 이거는 평상시의 해수면의 경사. 기본적으로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서쪽에 해수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쪽이 높아. 동쪽이 낮아. 맞지? 자, 그런데 무역풍이 강화되면, 많이 보내면 이 경사는 더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바람이 더 세지면, 더 많이 보내면 경사 더 급해져, 완만해져? 많이 보내면 더 급해지겠죠? 차이 커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건 라니냐 때 차이가 더 커진 것. 근데 평상시보다 만약 바람이 약하면 보내는 양이 적으면 완만해지겠지. 극단적으로 원래 이 정도의 경사인데 바람 세면 많이 보내면 경사가 더 심해지는 거고 평상시보다 현저하면 바람이 약하면 적게 보낼 거니까 완만해지는 거고. 됐지? 자, 그래서 파란색은 엘니뇨 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따뜻한 물이고 밑에 차가운 물이잖아, 맞지? 자, 지금 원래는 위에는 따뜻한 물, 아래는 차가운 물. 원래 우리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가잖아, 맞지? 그래서 위에는 따뜻한 물이 있고 밑에는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 해역은 뭐가 일어난다 그랬지? 용승. 이 용승, 차가운 물 밑에서 올라온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비해서 엘니뇨가 되면 용승의 강화에 약화야. 약화지. 적게 빠져나가니까 적게 올라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용승이 약화됐음을 의미하는 거지. 얘는 이만큼 치고 올라오고
얘는 요 정도밖에 안 치고 올라왔고 이 말이잖아. 됐나? 누가 더 많이 올라온 거야? 왼쪽 오른쪽. 평상시가 더 많이 올라왔죠? 맞나? 이러면 용성이 약화돼서 많이 못 올라왔다 이 말이지.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올라왔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자, 원래 우리가 제일 위에는 무슨 층이 있죠?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 가지고 따진 게 혼합층, 그 다음 수온약층, 그 다음 심해층. 혼합층이나 심해층이나 온도 다 비슷비슷하지, 걔들은. 맞지? 아, 물론 그 안에서는 온도가 한 종면 혼합층과 심해층 온도 다르지만 혼합층 내에서 심해층 내에서 온도가 거의 일정 유지되잖아, 맞지? 근데 수온약층이 약자가 무슨 약자? 도약한다, 수온이 급변한다. 그 말이잖아? 바로 이거 봐봐. 이 노란색이 뭐냐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경계야. 그러면 이 경계에서 수온 변화 심하겠지. 이거 말 수온약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이 급변하는 곳이지. 됐나? 왜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 용승의 강도를 비교할 때 용어는 뭘 쓰냐면 용승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수온약층이 이 동쪽 해역의 수온약층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걸 묻는다고. 반대로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표현보다는 좀 더 비교하기 쉬운 게 이 수면으로부터 이놈이 나타나는 깊이가 얼마인지 이걸 물어봐. 자, 만약에 평상시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수온약층 나타나는 깊이가 더 해수면에서 더 깊어진 겁니까? 얕아진 겁니까? 깊어진 거지. 제대로 못 치고 올라오니까 나타나는 곳이 깊지. 이렇게 깊이를 물어본다고. 됩니까? 물어보는 요소야. 자, 그래서 태평양의 동쪽에 엘니뇨 발생하면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 이런 걸 제시한다는 거지. 근데 한 단계 더해서 원래 용승의 강도를 묻던 게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묻던 걸 좀 더 발전시켜서 뭐라 묻냐면 수온약층의 중간쯤의 온도가 약 20도씨거든. 그래서 20도씨가 나타나는 등수온선의 깊이를 또 묻습니다. 그래서 20도씨의 등수온선이 나타나는 깊이를 묻는다면 이거는 바로 수온약층 깊이가 어떻게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되겠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자, 엘니뇨 감시 구역. 자, 엘니뇨를 감시하는 구역이야. 참고로 엘니뇨는 적도 해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동서간의 여러 가지 변화를 관측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엘니뇨 감시 구역, 엘니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이 서쪽, 동쪽 해역 여기를 주로 수온을 많이 측정합니다. 바로 페루 연안 여기. 자, 하나만 더. 아까 이 동쪽 해역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용승. 용승 일어나면 밑에는 심해층에 있는 염류들이 같이 오겠지. 무기염류, 영양염류가 올라오게 되면 뭐가 모여? 식물성 플라nk톤이 먼저 오게 되고 이걸 먹으려고 물고기 많이 모이잖아, 맞지? 특히 이 남미에서 많이 먹는 게 바로 엔초비잖아. 엔초비. 통조림들. 많이 먹는데 참고로 어느 해 여기에 물고기가 막 안 잡히는 거야. 엔초비가 안 잡히는 거야. 엘니뇨를 연구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왜 물고기가 안 잡힐까? 자, 물고기 안 잡힌단 말은 용승이 강화해 약화야? 약화된 것. 엘니뇨 때.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연구하게 된 거야. 자, 어쨌거나 여기가 엘니뇨 감시구역인데 자, 엘니뇨 감시구역은 여기서 수온 변화를 따집니다. 어쨌거나 아까 엘니뇨가 일어나면 수온이 증가해 감소야. 수온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 편차라는 것은 원래 지금의 관측값에서 평균값 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기온이 올라갔다면 이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있는 수온 편차 밑에 자료가 있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라니냐. 이 값이 플러스일 때는 엘니뇨. 이 말이지. 됐나? 그래서 엘니뇨 감시구역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수온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깊이가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어. 근데 따져볼 게 가장 엘니뇨인지 라니냐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건 표면 그리고 동쪽 해역. 여기 수온을 잘 보시면 돼. 표면의 동쪽 해역. 됩니까? 만약 여기 온도가 올라갔다면 엘니뇨고 여기 온도가 내려갔다면 라니냐고. 됐나? 나 좀 문제 한번 볼게. 자, 그리고 좀 어려운 거 하나 나오는데, 이건 앞에 거 연해서. 지금 색깔이 구분이 좀 잘 안 되는데, 아까 수온 편차, 엘니뇨 감시 구역의 수온 편차입니다. 그럼 수온이 높아졌단 말은 이거 위에 와 있는 이거잖아, 맞지? 이게 엘니뇨. 자, 참고로 그림이 좀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되는데, 라니냐는 수온이 내려간 이 아래쪽 걸 라니냐를 의미합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 자, 워커 순환. 참고로 워커 순환은 앞번 교육 과정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 그래서 가끔 물어봐. 거의 안 나와. 가끔 물어봐. 근데 쉬워. 자, 워크 순환이 뭐냐면, 자, 동쪽 해역과 서쪽 해역 보게 되면, 서쪽은 수온이 높잖아, 맞지?
서쪽은 수온이 높아서 상승기류 만들고 동쪽 해역은 수온이 낮아서 하강기류 만들고. 자,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거잖아. 서쪽 지역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 만들고 동쪽 해역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냉각시켜서 공기를 하강시키는 거지. 이 순환이 바로 워커 순환입니다. 별거 없지? 워커 순환.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봐봐. 결과적으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만든 건 각각의 수온 차이 때문이잖아. 수온 차이. 자, 서쪽이 수온 높고 동쪽이 낮고. 이 수온 차이는 왜 생겼죠? 무역풍 때문에. 그러면 무역풍이 강화되면 이 차이는 수온 차이는 커지면서 워커순은 강화되겠지. 그리고 엘니뇨 때 무역풍이 약화되면 이 순환은 약화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니뇨 때는 워커순환이 약화, 라니냐 때는 이 워커순환이 강화. 워커순환이 뭔지만 알면 굳이 외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남방진동. 자, 4번까지 있는데 남방진동. 자, 뒤에 건 짧아. 자, 남방진동. 자, 밑에 정리가 좀 돼 있을 건데 남방진동은 말 그대로 진노한단 말인데 기압 변화를 말합니다. 참고로 열대태평양 기압 분포 변화 이야기 나와 있는데 바로 다윈과 이 타이티 이 두 지역에서 기압을 측정하는 거야. 타이티 남태평양의 섬이죠. 자, 다윈은 호주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기압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남방진동은 기압 분포의 변화니까 기압의 변화, 대기에서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 자, 한번 볼게. 자, 남방진동 지수가 지금 나와 있을 건데 식이 좀 복잡하죠. 타이티에서의 기압 편차, 그러니까 타이티에서 기압을 재가지고 지금 측정 값에서 평균가 뺀 것,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다윈에서도 지금의 기압 측정하고 평균가 빼고, 이 말이야. 자, 타이티는 아까 여기 중앙태평양, 남태평양에 있는 거고, 다윈은 호주의 북부 지역입니다. 자, 두 개 잴 건데. 자, 이 기압 편차에서 이 기압 편차 뺀 것, 여기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야. 자, 표준 편차 기억납니까? 자, 표준 편차 과거에 좀 배웠을 건데, 자, 이거 계산하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난방진동 지수라는 이 단어들은 나와서 일단 제시를 하는 건데,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나옵니다. 결과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 결과적인 것만. 자, 참고로 기압 편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관측값, 지금의 관측값에서 평균값 뺀 것. 그리고 여기서 표준 편차는 이 누구의 표준 편차냐면 타이티의 표준 편차입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결과적인 것만. 볼게. 자, 탑브라. 탑브라. 난방 진동 지수는 타이티 값을 뺀다는 것.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값이면 라니냐다. 마이너스 값은 엘니뇨. 됐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엘니뇨, 플러스 값은 라니냐. 탑브라. 타이티 값에서 플러스 값은 라니냐. 자, 근데 한 번만 해볼게. 자, 자료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난방 진동 지수를 묻고 그리고 밑에 뭐 여러 자료가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자, 만약 라니냐라 생각해볼게. 라니냐. 자, 라니냐라면 무역풍이 강화 약화.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 서쪽 해역은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높아지는 거지. 자,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기압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다윈 지역의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다윈 지역의 지금 관측값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평균값보다 작아진 거지.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오겠죠. 맞나? 자, 지금 역시 라니냐야. 라니냐가 지금 무역풍이 강화되면 이 다윈, 자, 타이트 지역은 수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죠. 지금 현재 반대편이 서쪽의 온도 수온이 높아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타이트는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수온이 낮아지면 오히려 기압은 높아지겠지. 자, 다시 타이트의 기압은 관측값은 반대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이 값은 플러스값. 됐나?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뺐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되는 거잖아. 이 차이만 알면 돼. 이렇게 된다는 것만 도출만 되면 돼. 이런 건 난방지도 안 물어봐. 됐나? 오케이?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자, 자,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오른쪽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오른쪽이 동쪽이죠? 왼쪽이 서쪽이지? 맞나?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 오른쪽에 W가 막 표시돼 있고, 왼쪽에 막 E가 표시돼 있지. 문제를 잘 풀다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인 거 잘 알고 막 문제 풀다가,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 오른쪽이 동쪽인데 왜 W가 돼 있지? 왼쪽이 서쪽인데 왜 E라 돼 있지? 자, 이건 동경과 서경, 경도를 말하는 거지. 됐나?
W라 붙은 것들은 서경, E라 붙은 것들은 동경. 자, 봐봐. 우리 지구에서 가로줄이 뭐였죠? 위도였지? 자, 위도는 우리가 북반구 위도, 남반구 위도 있어서 우리 북이 얼마, 남이 얼마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위도가 변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위아래 남북 방향으로. 됩니까? 자, 경도는 세로줄이잖아? 세로줄. 자, 경도가 변하려면 무슨 방향? 동서방향으로. 됐나? 자, 그러면 동경과 서경, 세로가 되는 곳이 어디죠? 세로가 되는 곳이 어디야?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에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동경 한 120 되는데, 자, 참고로 세로가 되는 곳, 현종의 위도, 자, 경도가 세로 되는 게 바로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야. 바로 영국 여기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 영국이라면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똑같아. 다시. 왼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왼쪽, 서쪽. 아유, 쏘리. 여러분 입장 봐야 되겠네. 다시. 오른쪽은 무슨 쪽이야? 오른쪽 동쪽이죠? 자, 오른쪽, 동쪽.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근위치 천문대라면 동경 10, 동경 20, 동경 30 이렇게 가는 거야. 됐나? 왼쪽 무슨 쪽이죠? 서쪽이지? 서쪽. 됐습니까? 왼쪽으로 서경 10, 20쪽 가는 거야. 맞나? 근데 영국이 있는 곳이 태평양이야, 대서양이야? 대서양. 근데 우리는 태평양 이야기하고 있지. 맞지? 반대편에 있는 바다 태평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되나? 그러면 서경 쭉 와서 여기는 더블. 여기 동경 쭉 와서 이 얼마 쭉 되겠지. 그렇게 표현된 것 뿐이야.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오른쪽이라면 동쪽이다 서쪽이다. 동쪽, 왼쪽은 서쪽. 그렇게 그대로 보시면 돼.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남방 진동은 뭐의 변화지? 기압의 변화, 대기의 변화야.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 주로 얘기했던 건 무역풍 세기가 변하면서 해류 세기가 변하면서 동서간의 수온 차이, 해수면 차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잖아, 맞지? 바로 해양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은 게 바로 ENSO야. ENSO. 자, 다시 말하지만 엘니뇨, 라니냐는 바로 해양에서의 변화. 그리고 남방 진동은 대기에서의 변화. 참고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ENSO를 말한다.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 것을 함께 표현한 걸 말합니다.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게 바로 ENSO.